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지코인 놀면 뭐하니입니다. 오늘은 예고편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계속 보다 보니 예고편 영상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이 일론 머스크가 왜 화가 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게 되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윗 및 답글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 답글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올린 답글인데 이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이 아래 내려가게 되면 피터 맥코마크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트위터가 24개로 해가지고 단계 해서 질문을 하고 물어봤는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비트코인이 안 좋다고 그러냐. 자기네 나라와 주변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안 좋다고 한 말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30% 이상이 지금 폭락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 찬양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그렇게 해서 장문의 문장을 걸었는데 우선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윗 번역을 하게 되면 자, 이 내용을 빠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번역을 하면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4개의 트윗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좋은데 왜 비트코인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요약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했습니다. 자, 트윗을 번역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실제로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며 소수 대규모 채굴, 일명 해싱, 회사가 대부분을 제어합니다. 신장의 한 탄광이 침수되어 채굴자들을 거의 죽이고 비트코인 해시율이 35% 하락했습니다. 당신에게 분권화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하죠. 이 내용은 아까 그 질문자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화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분권화된 것이냐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인데 어떤 뉴스가 있는지 이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러나 또 제가 궁금한 거는 못 참아서 이 내용을 다 번역을 해서 보았습니다. 보았고 이 내용을 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화석 연료로 사용하는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를 중단을 하고 비트코인 사용량의 1% 미만인 다른 암호화폐를 찾아보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도 살짝 나오고 또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에 관한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비트코인을 중국에서 대부분 채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그냥 저 혼자 보기는 아까워서 이 내용을 다 번역을 해서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음성으로 한국말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내용에 들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마지막 편 쪽에서 이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트윗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그 질문자에 대한 답입니다. 이 트윗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여러분, 페이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가능합니다라고 나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죠.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이 더 많다. 페이팔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하면서 트윗을 올렸습니다. 질문자가 거기에 대한 다시 답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번역해서 보면 페이팔, LMAO, 위키리스크 계정을 동결시킨 회사 말인가요? 정기적으로 지불을 검열하는 회사? 그러니까 페이팔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내용으로 답글을 올리는데 제가 이 트위터 내용과 뉴스를 봤더니만 일론 머스크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뒤편에 아까 그 뉴스를 제가 음성으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100%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론이 이와 같은 많은 뉴스들을 접하고 있구나도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일론이 마음을 제대로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트윗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지코인이 거래 속도가 더 빠르고 수수료가 낮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트코인보다 더 적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저렴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암호화폐라고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한 내용을 또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댓글을 보냅니다. 도지코인은 이상적으로 블록 시간을 10배 높이고 블록 크기를 10배 늘리며 수수료를 100배 낮춥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6초마다 10MB 블록 비용이 너무 낮아서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으면 누구나 네트워크를 스팸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 바로 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번역하게 되면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100배 더 많은 거래량과 100배 더 낮은 수수료는 적립된 총 수수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수수료와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이번 트윗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표현을 합니다. 지구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수수료와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도지코인이 하루에 1,400만 개, 1년에 52억 개가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한 발행이기 때문에 끝없이 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자들과 같이 또 공동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환될지는 모르겠고 또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POW에서 POS로 변환이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 일론 머스크 또 다른 계획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지구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수수료와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일론 머스크가 화가 많이 났구나 하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FRTUNE.com 가장 인기 있는 비트코인은 더러운 석탄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중국의 침수 광산이 방금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원하지만 탄소 발자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친환경적일 수 있습니까? IRS는 환경 친화적인 비트코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안은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알려지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서명된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최고의 로케일인 중국의 외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채굴되는 양이었습니다. 신장에 거대한 탄광이 침수되었을 때 답을 얻었습니다. 블랙아웃은 비트코인 글로벌 컴퓨팅 파워의 3분의 1 이상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높은 추정치를 보았지만 이번 셧다운은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라고 알렉스 데 VRI즈는 말합니다.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를 추적하는 웹사이트 디지코노미스트를 운영하는 경제학자. 우리는 또한 모든 채굴이 이루어지는 신장 지역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지배력은 큰 보안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장 사고는 비트코인이 화석 연료, 주로 석탄 중 가장 더러운 것의 생물임을 강조합니다. 그 상승은 폐색하는 천연가스 산업의 생명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 켄터키에 이르는 광부들이 소중히 여기는 값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쓸모없는 시설을 용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호주보다 더 큰 탄소 발자국을 퍼뜨리고 가격 상승이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에서 기네스에 이르기까지 열풍을 일으키는 유명한 녹색 애호가를 괴롭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펠트로 4월 11일 신장 광산이 침수되어 21명의 노동자가 지하에 갇혔다는 첫 번째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부들은 구조되었지만 다음 주말에 당국은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생산을 중단하고 전력 11로의 선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11일 신장 광산이 침수되어 21명의 노동자가 지하에 갇혔다는 첫 번째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부들은 구조되었지만 다음 주말에 당국은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생산을 중단하고 발전소로의 선적을 중단하고 정전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브리스의 추정에 따르면 채굴자들이 새로운 비트코인 출시를 위해 경쟁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속도인 해시율은 약 35%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일부는 4월 16일 금요일 기록적인 64,000달러에서 18일 일요일 55,000달러로 암호화폐 가격을 14% 인상한 것에 대한 격변을 비난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고가 격렬하게 휘발성 동전을 두들겼다는 것은 결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퓨팅 성능의 손실로 인해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 용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VRI즈에 따르면 주말 동안 암호화폐로 결제하거나 비트코인 전송을 받는 비용이 약 16달러에서 52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채굴되고 있는지, 그리고 석탄과 다른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생성된 전기로 생산되는 비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작은 지역에 극도로 집중된 생산량입니다.
신장은 콜롬비아보다 3분의 1 더 큰 중국 북서쪽 구석에 있는 광대 한 산과 사막 지역입니다. 중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고대 실크로드는 이 외딴 땅을 통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펜지안 광산은 신장의 61개 카운티 중 작은 카운티 중 하나인 후투비, 인구 21만 명에 있습니다. 항공 사진은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넓고 현대적인 시설로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진은 후투비와 인근 카운티에 공급되는 발전소로 석탄을 수송하기 위한 철도 노선을 보여주지만 공장의 이름과 위치는 뉴스 보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전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채굴자가 신장의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폐쇄는 이 지역의 생산량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것이 후투비와 펜지안 광산의 석탄을 사용하는 인근 3개 카운티에서 유입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VRI즈는 12개 이상의 다른 중국 지방에서 비트코인 채굴자를 호스팅한다고 말합니다. 후투비 외부의 추가 전력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화석 연료에 의해 생성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네몽골은 세계 비트코인 생산량의 4%를 차지하는 저렴한 석탄 화력 전기로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청정 공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월부터 금지령을 내립니다. 난민 광부가 어디로 이동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화석 연료를 태우고 할인 요금을 부과하는 장소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부 후난 성 및 스촨성에서는 광부가 수력 발전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VRI즈는 다음 릴리스를 캡처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 에너지에서 녹색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추정합니다. 광부들은 항상 전기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싫어합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하루 24시간 달리기를 원합니다. 기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계를 가동할수록 채굴자가 캡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더 많이 감소합니다. 이는 채굴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적은 비트코인을 얻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환상적인 가격으로 잡을 수 있는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토큰을 잡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계는 빠르게 구식이 됩니다. 완전한 이익을 얻으려면 광부들은 24시간 내내 컴퓨터 은행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린 에너지는 비트코인과 끔찍한 일치입니다. 라고 VRI즈는 말합니다. 전반적으로 VRI즈는 화석 연료가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광산의 약 70%의 전력을 공급하며 석탄이 그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이 중국의 작은 곳에서 생산된 순수 석탄으로 생산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지난 가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의 5배가 배치된 전체 에너지와 석유, 천연가스, 특히 석탄의 사용을 모두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광업으로 인한 연간 수익은 지난 가을 약 5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장비가 연중 무휴 24시간 이탈하는 사업자는 경쟁자가 맞서기 힘들기 때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를 차단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반도체 부족으로 네트워크를 실행하는 ASIC 컴퓨터의 생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줄어들고 있다. 가격 상승으로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가 1년 전보다 3분의 1 증가했습니다.
VRI즈는 현재 가격이 약 6만 달러이면 채굴에 필요한 연간 전력 생산량이 향후 2년 동안 연간 102테라와트시에서 284테라와트시로 거의 3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속도에서도 비트코인은 미국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 러시아 소비량의 10%, 영국에서 생성된 전기의 31%를 소비합니다. 비트코인의 사용량이 VRI즈가 예측한 대로 급증하면 동전은 3개를 사용합니다. 그의 고향 네덜란드만큼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광부들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전력을 찾기 위해 특이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거의 항상 화석 연료입니다. 제재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테헤란은 초저에너지 비용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를 유인함으로써 국경 내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세계 비트코인 생산량의 8%를 차지합니다. 켄터키의 시골 석탄 밭은 광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블루그래스주의 위원들은 두 가지 세금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발전소를 구매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드에서 구매 한정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석탄에서 생산됩니다. 2월과 3월에 뉴욕의 두 비트코인 운영자, 하나는 핑거레이크스에 있고 다른 하나는 버팔로에 있으며 사내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오래된 공장을 구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주 당국이 화석 연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새로운 지위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CEO와 유명인 후원자들이 탄소 발자국이 증가할 때 신맛이 나기 시작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VRI즈는 또 다른 잠재적 위험을 지적합니다. 이제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전력의 3분의 1이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의 단일 온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이 후투비와 중국의 나머지 지역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마비시켜 모든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 폐쇄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 펀드와 코인을 재무부에 쌓아두는 기업의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광부 또는 투자자로서 바위에서 부자로 비트코인 여정에 참여하는 것은 오랫동안 가장 대담한 모험이었습니다. 이제 신장의 홍수는 큰 오염원으로서의 현상의 약점과 미국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보루로 선전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여정은 신강의 들쭉날쭉한 풍경을 통과하며 오래된 실크로드 여행의 위험을 회상합니다.